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패턴이 무너지게 되고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에 2장, 3장 겨우 그리던 친구가 지금은 매일같이 5장을 그려서 저한테 사진을 보낸 지 벌써 한 3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그리는 습관이 자기만의 스케줄, 루틴이 잡힌 거죠. 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만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1일인데요. 올해의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계획을 세우고도 작심삼일이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은 기압이 팍 들어가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제가 직접 2달 정도 해보면서 스스로 많은 변화를 느꼈던 3가지의 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인 만큼 멋지게 한 해를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속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루틴 만들기, 두 번째는 해야 하는 일의 강제성 만들기, 세 번째는 밤에 SNS 안 보기입니다. 자, 차례대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루틴 만들기는 친구의 조언으로 시작해서 제가 11월 초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잠들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반 프리랜서라서 3일은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4일을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데요. 미술학원으로 출근하는 날은 새벽 2시에 잠들어서 대략 6시에서 7시쯤 일어나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빠르면 새벽 2시에서 3시, 늦으면 4시, 5시에 잠들 때도 있었고, 거의 대체로 아침 11시, 12시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요. 일어날 때마다 너무 하루를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밤마다 센치해져서 우울의 파도가 너무 세게 들이닥쳤고,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좀 반체념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조언대로 6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잠드니까 우울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대체로 밤이었는데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보니까 제가 저녁에 하면 5시간 걸려서 할 일을 아침에는 2시간 정도면 끝낸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달라지는 게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껏 일찍 일어나서 SNS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본다면 생각을 비우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더 일찍 더 많이 쓸 뿐이니까요.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어떻게 짤지 고민을 해봤고, 제 인생에서 큰 부분을 3가지로 짜보니까 그게 일, 자기개발, 자기관리였습니다.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들 밥을 주고요. 환기를 하고 밥 잘 먹은 것들 이렇게 치워주고 책상에 앉아요. 그리고 전날 자기 전에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어둔 것을 토대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맞게 정리를 합니다. 이때 3가지 비율이 잘 맞는지를 보는데요. 저는 자기계발 관련 책들도 좀 여러 권 봤지만 저한테 가장 맞는 방법은 이 3가지 비율이 대체로 40, 30, 30 비율일 때 제 삶이 온화하고 생동감 있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먼저 일은 당장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를테면 학원 일이라든지 클래스 101 수업 피드백,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과 같은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개발은 급하진 않지만 미리 해두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계나 몸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로, 이를테면 그림 공부, 운동하기, 기도드리기, 이런 일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관리는 집, 그리고 그리고 고양이를 관리하는 데 쓰는 시간들인데,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고양이와 빗질해주거나 놀아주거나 이런 케어해주는 시간도 이 관리 시간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루틴을 3가지로 짜서 유지를 해보니까 이 3가지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패턴이 무너지게 되고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나눌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나누고 시간을 배치할 것인가 하고 찾아보니, 뇌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기상 후 2시간에서 3시간 뒤고, 기분이 가라앉고 고독감이 자리 잡는 시간이 9시부터 11시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가 가장 활발한 황금 시간대에는 제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장 처음으로 자기개발을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은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씩 혹시나 스케줄에 밀리더라도 이런 시간의 단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강제성 만들기인데요. 좋아하는 일이 늘 즐겁고 늘 신나면 좋겠지만 참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케이크라고 해도 한 달 내내 매 끼니 때마다 케이크만 먹으라고 하면 지겨우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은 종종 지루하기도 하고 내 실력이 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그 깝깝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 결국은 의미가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을 때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너무 믿지 않고 강제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미술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꾸준히 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만약에 지속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친구들은 저와 그날 상의를 해서 매일 그린 그림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굿잡, 오키, 아유 잘했네 이런 식으로 답장을 주기도 하고 학생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막힌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를 주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강제성을 두는 것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에 2장, 3장 겨우 그리던 친구가 지금은 매일같이 5장을 그려서 저한테 사진을 보낸 지 벌써 한 3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그리는 습관이 자기만의 스케줄, 루틴이 잡힌 거죠. 그리고 대체로 일을 지속하기 가장 힘든 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앉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손에 딱 쥐는 그 순간,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 공부로 치면 책상에 앉아서 자료 딱 펴고 연습장 딱 펴고 연필 들고 시작하는 딱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강제성을 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듣거나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나 매일 카톡으로 6시에 사진 보낼게. 혹시 내가 한 달 동안 3일 넘게 그림 안 그리면 밥이랑 커피 하루 내가 거하게 쏜다. 어때? 이런 식으로 내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의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성적이 오르면 아이패드를 선물 받는다거나 액정 타블렛을 선물 받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제성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방법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여러 핑계를 만들 뿐이에요. 루틴을 만들고 강제성을 만들어서 이 긴장감만 유지를 해줘도 멋진 습관을 반복하게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3번째. 밤에 SNS 안 보기인데요. 마지막 단계는 의외로 쉬운 듯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루 종일 휴대폰과 일어나고 휴대폰과 잠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림쟁이라면 자신이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팔로우를 하고 많이들 볼 텐데요. 여러분이 팔로우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나와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보다는 나보다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림을 볼 때 좋은 자극을 받는다거나 혹은 뭐에 홀린 듯이 이 사람 뭐지 너무 잘 그려 하면서 팔로우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밤에 받는 자극은 다른데요. 이래본 적 있으세요? 하루 동안 내가 그림을 한번 미친듯이 열심히 그려서 실력이 좋아지게 한번 해보자 하고 10시간을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동안 그렸다고 해서 그림이 확 좋아지던가요? 아니죠. 결국은 그림 실력이 좋아지려면 장기적인 시선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차곡차곡 날짜를 쌓아가면서 실행에 옮겨야 돼요. 하지만 밤에 보면 이성보다 감성이 더 열일을 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선보다는 내 지금의 감성과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쉽고 내 그림은 어땠지 하면서 자기 혁명이나 자기 혐오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극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을지, 그 사람의 그림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유독 좋다고 느끼는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연장선으로 이 생각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밤과 새벽은 이성이 힘을 쓰기 힘든 시간대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발전적인 방향의 고민을 하고 싶다면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SNS를 보지 않고 다음날 내가 해야 할 일의 중요한 일들을 간단히 추려서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클래스 101의 피드백 달기, 유튜브 대본 쓰기, 고양이 화장실 모래 전체갈이 하기, 독서하기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적어요.
그리고 이 SNS를 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일을 적는 이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내가 내일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으면서 기도를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내일의 나에게 희망을 거는 주문을 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잠이 들 때 충만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잠들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SNS를 밤에 안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적기로 꼽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해 첫날인 만큼 제가 해보고 좋았던 팁을 세 가지를 공유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고 올해 어떻게 멋진 하루를 보낼지 고민하는 것부터 정말 멋진 시작인 것 같아요. 모두들 올해도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실 수 있길 진심을 다해서 기원하고요. 여러분, 작심삼일도 100번 반복하면 300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한 번 안 된 날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탈탈 털고 일어나서 오늘부터 다시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